네, 월요일장 이 두 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성, 박영호 어드바이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정말 하루 혼란스러운 시장이었잖아요. 그래도 가는 섹터는 같고 주목받은 테마는 주목을 받았습니다. 두 분께서 선택하신 테마 어떤 테마일지 지금 확인해 볼게요. 자, 먼저 정혜성 위원님은 원전 테마를, 그리고 우리 박영호 어드바이저는 반도체를 꼽아주셨습니다. 오늘 두 종목 다, 두 테마 다 이슈가 좀 있었거든요. 일단 우리 정혜성 위원님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지난주에 픽해주신 테마는 웹툰 테마였는데, 네, 말씀해 주시자마자 바로 다음 날부터 웹툰주 슈팅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오늘 원전 테마도 과연 내일 그런 좋은 흐름 보일지 궁금합니다. 일단 윤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밀어주고 있고 오늘 현대건설의 그 우선 협상 대상자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네, 그거 계속해서 가져가도 될 모멘텀이에요. 일단 원전도 지금 정부에서 계속 밀어주는 테마이기 때문에 계속 들고 가야 되는 건 맞지만은 사실 그동안 이슈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딘감은 좀 없지 않아 있었어요. 좋은 이슈 호재들은 계속 많았는데 천천히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제가 이 원전 쪽으로 보는 거는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단 지금 가장 가까운 이슈로는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 이 정기본을 발표를 하죠. 뭐 빠르면은 이번 주 아니면은 다음 주 중으로 이제 발표를 할 것 같은데, 여기서의 포인트는 이제 신규 원전이 얼마나 확대가 되느냐, 이걸 좀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 정권에서 이제 탈원전 정책을 이제 가져가면서 이렇게 죽었던 원전 사업 자체가 이번 정권에서는 반대로 회복을 시키고 있죠. 뭐 신한울 3, 4호기를 이제 건설을 다시 재개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 특히 이번 전기본에서는 이제 에너지를 좀 다변화하겠다고 합니다. 다원화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늘릴 수도 사실상 효율적으로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화력발전소는 이미 좀 많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원전 비중을 좀 확대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있죠.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를 용인에다 이제 짓는데 여기서의 또 이제 전력 수요가 엄청나게 급증할 거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이제 원전 확대도 좀 기대를 해 볼 만하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불가리아에서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좀 선정이 된 부분도 있었고, 지금 우리나라가 체코, 폴란드 그리고 이제 영국 같은 이런 유럽 국가에 원전을 수주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체코를 좀 먼저 봐야 되는데, 원래는 이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그리고 프랑스의 EDF, 그리고 한국의 한수원, 이렇게 세 국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체코 원전 사업에 발을 이렇게 좀 들이밀었었는데, 가장 가능성이 높았던 이 강력한 기업이었던 웨스팅하우스가 우선 협상자에서 빠졌습니다. 대상자에서 빠졌습니다. 조건 미달로. 그렇게 이 체코에서 원전 건설 사업에는 프랑스의 EDF, 한국의 한수원 이렇게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강력한 경쟁자가 하나 사라졌으니까 여기서 더할 나위 좀 없이 좋다,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 원전 수출에 좀 발목을 잡았었던 이 웨스팅하우스의 소송이 있었죠. 그게 작년 10월로부터는 이제 그게 각하가 됐고, 그런 부분들도 이제 한국의 원전 수주가 체코, 폴란드, 영국 그 이외 국가들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요즘에 보시면은 우라늄 가격이 지금 엄청 급증하고 있거든요. 거의 1년 사이에 2배 가까이 늘어났는데, 가격이 상승을 했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이 전 세계가 이 원자력 발전을 확대해 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2011년, 12년 이 사이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터지면서 뭐 사실 경제고 뭐고 일본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한 번에 그게 와장창 무너지다 보니까 사실 경계심이 좀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원전 사업을 다 뒤로 미루고 이런 분위기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재생 에너지 자체가 효율이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화력 발전 비중을 좀 늘리자는 이제 좀 기후 변화 문제나 저탄소 문제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원전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좀 예를 하나 좀 들어보자면은, 유일하게 지금 탈원전에 성공한 나라가 하나가 있거든요. 독일인데 작년 4월에 탈원전에 완전히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지금
탈원전에 성공을 하면서부터 가정용 전기료가 지금 급증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재작년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가 터지면서 에너지 위협이 좀 있었잖아요. 유럽으로부터 뭐 천연가스도 막 잠궈버리고 막 이런 사태가 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유럽은 원전을 확대해 나가려는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원전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정부가 이 SMR 연구 개발에 5년 동안 4조 원까지 투자를 한다는 점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원전 앞으로도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다라면서 여러 가지 이슈를 말씀해 주셨고요. 그 안에서 혹시 탑픽 종목도 있나요? 오늘은 탑픽이라기보다는 약간 관련주 느낌으로 한번 볼게요. 우선은 가장 대표적인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주가를 한 번에 좀 들어올리기가 좀 무거운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있기는 한데 결국에는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가는 그런 차트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뿐만이 아니라 이 한신기계까지 같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탑픽이라기보다 이제 관련주로 두산 에너빌리티, 한신기계 두 종목 말씀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의 테마 이야기 정리를 해드리면서 저희 네 종목을 부탁해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종목을 부탁해 여러분들의 상담 신청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코너입니다. 전화 상담, 문자 상담 열려 있어요. 02786-1022, 1023번, 013-3366-8200번 전화, 문자 번호입니다. 유튜브로도 신청 가능하십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라이브 채팅창 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고요. 지금 빨리 상담 신청을 주셔야 유튜브는 최대한 빨리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서 얼른 이쪽으로 모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월요일장 내수일급 부탁해 첫 번째 상담자분 만나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네,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아모레 퍼시픽이요. 아모레 퍼시픽 매수가 비중은요? 네, 128,000원에 30%요. 128,000원에 30%. 네. 요거 사신 지 얼마 안 되셨나요? 아니요, 한 두 번 익절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어요. 놓치셨구나. 이게 작년 네. 11월, 올해 1월, 그리고 네. 1월 말에 한번 이렇게 고점을 터치했네요. 근데 계속 이 가격대를 못 뚫어주고 있습니다. 이게 다시 조금 더 큰 힘을 받아서 수익을 챙기실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지금 비슷한 매수가에서 매도를 하셔야 되는 건지 정혜성 어드바이저께 여쭤볼게요. 네. 네.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선 이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일단 중국에서의 매출이 좀 부진한 게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네네. 지금 이제 중국 내에서도 이제 K-뷰티를 옛날에는 우리나라 화장법을 되게 따라가는 법도 있었거든요. 중국에서. 우리나라 화장품도 많이 썼었고. 근데 요즘에는 이 중국 내에서 중국 이 자국의 그런 브랜드 제품들을 좀 많이 사용하는 트렌드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중국에서의 매출이 점점 떨어지고 있었고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어느 정도 매출을 좀 회복을 시켜줄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부분도 좀 약했다는 부분,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주가가 뚫어지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 화장품 업종 전체적으로 보면은 중국을 탈피를 해가지고 미국이나 일본 이런 쪽으로 좀 매출을 다변화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다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북미양 특히 매출 이쪽이 되게 좋은데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그 상대적으로 좀 약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주가가 힘을 못 써주는 부분이고요. 사실 그리고 지금 가격대를 보시면은 128,000원이면은 어느 정도 제 생각에는 탈출할 수 있는 그나마 매수가가 괜찮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종목을 좀 교체를 하는 거를 좀 권해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나쁘지 않은데 일단 주가 자체가 이 실적도 안 좋게 나온 부분도 있었고요. 뚫어줄 수 있는 모멘텀보다 이 상승 메리트가 없어요. 메리트가 없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종목 교체를 권해드린다라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수가에서 네. 아예 정리해요. 매수가에서 정리하셔도 되는데 네. 그래도 좀 하방 압력을 좀 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리에서
종목을 교체를 하는 걸 권해드릴게요. 아, 그냥 손절로요? 예. 시청자님. 네네. 네, 종목 교체 의견이 지금 나왔는데요. 네. 예, 비중이 많으셔서 요거 조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성투하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또 화이팅! 고민 있으면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상담 문자로 봅니다. 제이시언 시스템 5,270원에 5%고요. 매수가에서 매도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여쭤보셨고요. 5,200원대면 최근에 그 박스권 10월부터 흘러가는 박스권 있죠. 거기 상단 정도 되겠네요. 아, 맞습니다. 제이시언 시스템이 주가가 조금 등락을 막 크게 왔다 갔다 하고 있지는 않은 그런 흐름이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제이시언 시스템이 뭐 PC 이제 그 파워를 팔고 있기도 하고요. 뭐 그래픽 카드 이런 부품들을 팔기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도 좀 수요가 증가할 수가 이제 매출을 늘릴 수가 있기는 한데 최근에는 이제 PC 가격이 계속 내려오고 있죠. 사람들의 수요가 좀 적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 제이시언 시스템은 최근에 들어서는 이 드론 관련주로 많이 묶입니다. 드론 관련주로 많이 묶이고 지난번에 그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여기서 이제 전쟁 사태가 계속 벌어지면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서 이제 안티 드론을 계속 해서 뭐 상대방을 살상할 때 그럴 때 좀 가끔씩 이렇게 좀 튀어 올라주긴 했는데 그래도 꼬리를 달아주는 모습들이 좀 많이 보이고 있어요. 제이시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래도 급등이 한 번씩은 나오는 종목이니까 지금 그 5,270원이라고 하셨죠? 5,270원이면은 충분히 다시 한번 그 급등 에너지가 한 번씩 나와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비중은 지금 한번 살짝 1대1 비중으로 10%까지만 늘려봤다가 늘려보아도 좋을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이제 그래야지 좀 빠져나오기도 좀 원활하니까. 그래서 추매하시고 비중 10%로 늘리시고 그리고 급등 나왔을 때 팔고 나오자. 이런 전략으로 한번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중으로 5% 정도 추가 매수를 하셔서 10%로 만드시고 낮아진 평균 단가를 활용해서 급등할 때 빠져나오자 전략입니다. 추가 매수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랄게요. 다음 상담은 코스메카 코리아 유튜브로 전재영 님께서 29,000원에 5% 사셨고 작년 10월에 사셨대요. 이 종목을. 정혜성 의원이 근데 이 종목 그 실적 종목 아닌가요? 실적이 엄청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많이 떨어졌네요. 너무 올라서 그런가? 어느 정도 선반영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 보여요. 왜냐면 아까 제가 그 아모레퍼시픽 상담을 드렸을 때부터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은 이제 북미양 매출이 좀 잘 나오는 기업이 좀 잘 갈 것이다. 화장품 기업들 중에서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실적이 좀 좋게 나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주가가 진짜 많이 올랐습니다. 작년 5월부터 해서 진짜 엄청 많이 올랐는데 차근차근히 뭐 급등하는 이게 막 다다닥 이렇게 오른 게 아니라 천천히 올라줬는데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코스메카 코리아가 가지고 있는 그 브랜드 파워는 좀 강력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60일선을 보면서 지금 60일선을 보면서 그렇게 좀 매매를 하시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오늘만 보시더라도 지금 60일선 부근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이제 밑꼬리를 달아줬죠. 그렇다면은 이번에 이제 또 봄이 다가오고 있기도 하고 화장품 실적은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전 좀 더 가져가 보는 전략으로 한번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딱히 설명을 못 드리겠어요. 왜냐면 좀 이제 밴드를 크게 열어두고 가져가 보시는 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 고수예요. 상담 신청 가끔 오시는데 저도 닉네임 몇 분 봤거든요. 60일선 보면서 보유 중입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똑같이 60일선 말씀하시는 게 와 열어두고 조금 더 수익 챙기자 이렇게 전략 세워드릴게요. 다음 상담은 테라사이언스 1,630원에 30%입니다. 탈출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문자가 오셨고 이게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상한가를 갔어도 일단 매수 가격까지는 못 왔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 종목이 언제죠? 지난 금요일에도 상한가 갔고 2번 갔기 때문에 환계 종목으로 좀 분류가 됐어요. 여기서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할까요? 테라사이언스는 일단은 오시면은 무조건은 파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매수가에서 진짜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파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지금 테라사이언스가 제가 봤을 때 오르는 이유 자체가 이
초전도체, 상온 초전도체 학회가 이제 3월 4일 날 이제 또 열리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부각을 받고 있는 건데 오늘만 해도 뭐 신성 델타테크나 뭐 CCS나 살짝 위험했죠. 위험하고 아직까지 올라 있는 상태에서도 그렇게 좀 낮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내리꽂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중 하나이기 때문에 테라사이언스도 매수가 부분 오시면은 정리를 하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특히 3월 4일이면은 다음 주잖아요. 네. 다음 주니까 그 전까지는 이제 무조건 손실을 보고서라도 정리를 하는 거를 좀 권해드릴게요. 너무 욕심을 갖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또 똑같은 흐름 나온 게 아센디오라고 이 종목도 아센디오도 갑자기 마찬가지죠. 예, 초전도체로 분류가 되면서 막 점상하더니 오늘은 시세가 길게 빠졌거든요. 이런 거 꼭 변동성 주의하셔라. 올라갈 때 팔자 이렇게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다음 상담은 유튜브 바다향기님께서 딥노이드 19,500원에 20% 갖고 계신데 이걸 계속 들고 가야 되나요? 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다행히 이렇게 큰 손실은 아니에요. 최근에 주목 봤는데 싶더니 이게 영 시원치가 않네요. 주가가. 딥노이드는 일단 결론만 좀 말씀드리자면은 들고 가봐도 괜찮을 종목 같습니다. 우선은 지금 의료 AI 쪽으로도 그러니까 AI 전체적으로 산업적으로도 이제 부각을 받는 부분이 좀 있지만은 지금 최근 들어서 저번 주에 그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크게 막 상승을 못 해주고 있거든요. AI 관련주들이. 그러니까 개별적인 이 종목 문제 때문이라기보다는 이 AI 산업에 대한 그런 수요가 지금 붙지 않고 오히려 반도체 쪽으로 지금 쏠리고 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 딥노이드가 가지 못한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지금 그 의료 파업 때문에 좀 많이 난리잖아요. 그것 때문에 좀 많이 난리인데 저는 솔직히 이거 단기 테마로 봤었거든요. 단기 테마로 봤었는데 이게 조금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좀 보여서 이제 사실 친동생이 네. 그 빅5 어디 있거든요. 의료 쪽에요? 예, 있어서 그래서 조금 드는 생각이 이게 좀 더 장기화가 될 수가 있겠다. 의료 파업이요? 네, 의료 파업이 그래서 좀 장기화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결국에는 부각받을 수 있는 모멘텀이 좀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보고요. 그래서 딥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전고점 부근에서 일단 목표를 좀 잡고 25,000원, 24,000원 이 사이에서 목표를 잡고 매매를 한번 해보자. 지금 사실 빠진 부분은 너무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동생분이 네, 동생 좀 팔았습니다. 병원에서 팔았습니다. 이제 일하시고 있는 걸로. 근데 파업이 더 장기화되면서 이제 모멘텀을 안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해 주셨고 지금 유비큐어가 지금 실시간 조회 1등이네요. 아 그래요? 예, 심상치가 않네요. 그렇다면 또 일단 심상치 않네요. 예, 딥노이드 봐드렸고요. 보유하라고 하셨죠? 네, 보유해도 괜찮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보유라고 하셨고요. 우리기술투자 문자 상담 볼게요. 8,500원에 40% 사셨고요. 야, 고점에서 사셨습니다. 우리기술 투자도 비트코인 관련주죠? 그렇죠. 이제 대나무 지분을 갖고 있다 보니까 우리기술 투자가 이제 비트코인이 상승할 때마다 뭐 가상자산이 이렇게 상승을 할 때마다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토큰 증권까지도 같이 해서 부각을 받는 종목인데 우선 최근 들어서는 이 토큰 증권보다는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조금 부각을 많이 받는 종목이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건 정말 개인적인 견해지만은 이 비트코인 자체가 2021년 11월 그때쯤에 이제 우리 하나로 8천만 원을 도달을 했을 그 가격이거든요. 근데 지금 뭐 비트코인 현물 ETF도 뭐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 이런 부분들도 지금 작용을 하고 있고 시세에 작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결국에는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커서 좀 하락을 한 부분이 있었더라도 결국에는 이제 돈이 들어온다는 게 확인이 되니까 비트코인 가격 자체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비트코인 가격 자체가 좀 더 오를 수 있다고 전망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기술 투자도 지금 문자 주신 분이 지금 8,500원대 가지고 있는데 지금 사실 좀 낙폭을 가져갈 수는 있어요. 낙폭을 가져갈 수는 있는데 걱정하지 않고 들고 가보자. 사실 비중이 적으면은 제가 좀 추가 매수도 말씀을 드려보겠거든요. 근데 비중이 40%시니까
추가 매수까지는 절대 말을 못 드리겠고요. 그냥 들고 가는 전략으로 취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냥 들고 가자. 예, 추가 들고 매수하지 가자. 말고 네. 조금 높은 가격인데 그래도 네, 홀딩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상담 SNS택입니다. 48,500원에 15% 사셨고요.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 yes or no? 예스입니다. Yes. 그냥 아까 그 SNS 택이 자막이 잘못 나가지고 살짝 당황을 했었는데 그래도 일단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비중이 15%시잖아요. 비중이 15%라서 뭐 사실 제가 이제 선호하는 20%대까지는 그래도 효과를 못 볼 수 있으니까 30%대까지는 제가 이제 추가 매수를 해도 된다라고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이 반도체 쪽의 업황이 계속해서 돌아주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 EUV 쪽에서도 추가적으로 좀 더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 오늘 종가가 39,000원이죠. 39,050원. 이 부근에서 추가 매수해서 1대1 비율로 가져가 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를 잡으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5만 원 부근이 좀 넘었을 때 이제 매수 평단가를 좀 낮추고 그 다음에는 이제 5만 원이 살짝 넘었을 때 한번 추가 이 추이를 한번 지켜보다가 그 부분에서 이제 뚫어주느냐 안 뚫어주느냐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매도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네.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 가능하다라고 하셨고 5만 원 돌파 시에는 조금 더 추가 상승 나오는지 보면서 조금씩 수익을 챙겨 나가자 이런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성투하시고요. 자, 이렇게 종목 상담 받아봤더니 또 손실 나신 분들 많이 계셨습니다. 어떤 종목으로 수익 나면 좋을지 수익 내비게이터에서 알아볼게요. 네, 자, 오늘 우리 정혜석 위원님과 함께 수익 내비게이터 먼저 알아가 볼 겁니다. 탑5가 없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네, 없다고 하십니다. 우리 정혜석 위원님 바로 그럼 AS 들어가 볼게요. 이 종목을 또 들고 와 주셨습니다. 아프리카 TV고요. 지난주 추천 종목이죠. 이게 잘 갔습니다. 목요일 날 7% 올랐고 다음 날 또 3% 추가 상승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고가를 52주 신고가를 다시 한번 터치했고요. 지금 8% 상승률 기록 중인데 내일 취지직 서비스 종료하거든요. 트위치요. 네. 취지직이 아니라 트위치. 트위치. 제가 또 신생 플랫폼을 또 비슷비슷하잖아요. 세 글자니까 또. 트위치가 서비스 종료하면 맞습니다. 아프리카가 수혜를 받아간다는데 그럼 또 홀딩이에요? 사실 이제 여기서 사실 저는 이 트위치가 서비스를 종료하기 전에 한번 좀 거래량이 좀 크게 터져주면서 좀 급등이 좀 나와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는 살짝 부진했던 부분도 있었고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게 재료 소멸로 이제 내일 트위치가 한국에서 떠나니까 재료 소멸로 끝날 건지 아니면은 실적적인 측면을 보고 여러분들이 중장기로 가져갈 것인지 그런 부분들은 좀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중장기로 가져가신다고 하시면은 제가 그때 목표가로 14만 원까지 말씀드렸는데 그 이상까지도 봐도 된다라는 부분까지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홀딩. 그렇죠? 네, 중장기로 가신다면은. 중장기로 가보자. 아프리카 TV는 또 증권가에서 목표가도 계속 높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내일 시초가에 살 만한 종목 바로 공개해 주시죠. 우선은 나무가입니다. 나무가? 제가 이거 예전에도 좀 많이 고민을 했던 종목인데 사실 이 메타버스 테마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비전 프로가 출시를 하고 나서 지금 죽은 테마 중 하나였었는데 아직은 좀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난주만 해도 이 스코넥이 메타랑 게임 개발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그 다음에 그렇게 공시를 올리면서 시간에서 난리 났었고 그 다음에 시간에 상한가 갔었고 스코넥이 그 다음 날에 또 장 초반에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좀 상승세를 보여줬던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도 분명히 있었고요. 근데 여기서 사실 이 메타의 CEO 주커버그가 이제 방한을 하는데 사실 여기서 그 삼성전자를 만난다고 하잖아요. 삼성전자를 만나고 그다음에 LG전자도 만날 계획을 밝혔습니다. 근데 목적이 AI 반도체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방한을 하겠다, 10년 만에 방한을 하겠다 이런 얘기였거든요. 근데 이 저커버그가 과연 그 얘기만 하고 갈 것이냐, 10년 만에 오는데. 그리고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작년
그 갤럭시 언팩 행사 때 이후부터 계속 이 XR 기기 산업을 계속 펼쳐가겠다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 여기서 또 그 산업을 또 펼쳐나가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얘기를 할 거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메타버스 관련주가 한 번 더 올라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다 지금 이 나무가 같은 경우에는 그 삼성에다가 지금 이 3D 센싱 카메라, 이 XR 기기로 이제 납품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지금 좀 부각을 받는 부분이 있는데, 콘텐츠랑 여태까지 소프트웨어 쪽에서 좀 부각을 받다면 이제 하드웨어도 같이 보자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주가 자체는 한번 슈팅이 나와준 이후에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쌍바닥에서 지지를 받고 있고, 안전한 가격대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목표가는 19,800원, 손절가는 15,300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무가 메타버스 관련 종목 들고 와 주셨고, 이제 메타 CEO 마크 주커버그가 방한을 하죠. 과연 그냥 삼성전자랑 만나고만 갈 것이냐, 메타버스 이야기 나올 것이냐. 어제 그 메타 퀘스트 3 막 백화점에서 팔더라고요. 잘 나가죠. 잘 나가더라고요. 시장 주도하고 있잖아요. 나무가 네. 종목 받아봤습니다. 자, 우리 정혜성 위원님 오늘 무료 공개 방송 있으십니다. 월요일부터 해주실 말씀 어떤 거예요? 제가 사실 막 네. 급등하는 종목을 좀 쫓아가고 그런 성격은 아니라서, 네네. 그래서 좀 이제 보통 테마를 가져와도 좀 부각받지 않는 테마. 저번 주도 이제 급등 가져왔었고, 오늘도 이제 좀 그나마 원전을 가져왔었고, 이렇게 좀 가져오는데, 그래서 메타버스 쪽으로 좀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을 제가 가져왔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시청해 주셔서 좋은 종목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다. 라는 말씀 드리고 있고요. 제가 최근에 이제 밴드에서도 좀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아까 이런 나무가 같은 부분들도 종목으로 잘 분석을 잘 해놔서 올려놨으니까 많이 가입하셔서 무료니까 들어와셔서 뭐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네. 말씀 드려볼게요. 무료 공개 방송도 있고 또 초록창 밴드도 있으니까 언제든지 우리 정혜성 위원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송 외에 꼭 필요한 정보들 그리고 종목에 대한 힌트도 얻어가시고요. 내 수익을 부탁해 사이트 들어오신 다음에 방송 입장 버튼 누르시면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 파랗게 마감했지만 이제 이번 주 방향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내 수익을 부탁해 함께 하시면서 손실은 줄이고 수익은 크게 늘려가는 행복한 투자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